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을 압박하는 취지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인사인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일 핵무장을 거론합니다. The threat of the potential of Japan, South Korea, others arming themselves, possibly even with nuclear weapons. That is not in China's interest, it's not in Russia's interest. 미국 당국자가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There's a real grave danger to China, to Russia, to all nations from a North Korea that's armed with nuclear weapons. 추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한일 핵무장을 직접 경고하면서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야당에선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온 전술핵 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의 대북 제재를 압박하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핵무장은 당연히 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측과의 핵무장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전쟁을 준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집권 공화당의 핵심 중진 의원이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 논의하자면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가족들도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대북 강경파로 통하는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공화당 핵심으로 상원 군사위 소속인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 기술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대북 선제 공격을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as inherent authority as commander-in-chief, has the ability to strike North Korea to protect the American homeland. 그는 또 북한 도발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가족들을 지금부터 철수시키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South Korea should be an unaccompanied tour. It's crazy to send spouses and children to South Korea given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미군 파견 지역에서 가족들의 철수는 전쟁의 전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여전히 단호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커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에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북핵을 향한 미국의 경고음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F-22와 F-35 등 최신의 스텔스기들이 수십 대 참가해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동시 타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핵진정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상 최강의 전투기인 미 F-22 편대가 광주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차례로 들어섭니다. 굉음을 내며 이륙하는 F-22 래퍼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북한 방공망을 뚫고 평양의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한미연합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 공군기 80대, 미 공군기 150대 등 총 23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합니다. F-22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날아왔고 F-35는 미 본토 알래스카와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비원비 폭격기는 괌에서 각각 출격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와 똑같은 전개훈련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미 전략 항공기들이 당분간 한국에 머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훈련 끝나고 언제 복귀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F-22 한 대는 훈련 후 견인 차량으로 경납고로 이끌려가 고장났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한미 공중훈련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우리 군은 한미연합 공중훈련 현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뒤늦게 일부 장면만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김정은 제거 참수부대 개편식도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갔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는 청와대와 정부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투입되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이 시작됐지만 군이 공개한 것은 전투기 사진 4장과 1분 30초짜리 영상이 전부입니다. 향후 훈련 현장을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핵항모 3척의 한반도 전개를 적극 알렸던 것과는 다른 기류입니다. 지난 1일엔 특전사 13여단이 김정은 제거작전에 투입되는 참수부대로 개편됐지만 군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사업자 선정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는 다른 행보여서 엇박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배가 고프자 먹을거리를 찾아 겨울바다로 나갔다가 표류하는 북한 주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엉성한 목선을 타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종종 비참한 최후로 이어집니다. 사늘한 시신들이 일본 앞바다로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로 지붕을 얼기설기 엮은 작은 목조선. 동해를 표류하다 일본 홋카이도 마스마의 섬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입니다. 북한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지난 9월 동해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 한 달여 전 배가 고장나 일시 표류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일본 무인도에서 TV 등 가전제품을 훔친 것이 드러나 일본 내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현지 경찰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을과 겨울이면 동해 쪽 일본 해안에 북한 어선이 떠내려온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최근엔 그 빈도가 특히 높아졌습니다. 오늘만 해도 야마가타현과 아키타현 앞바다에서 북한인 시신 4구가 떠올랐고 지난달 23일엔 표류된 북한인 8명, 27일엔 한 목선 안에서 8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 7월부터 대규모 단속에 나서자 불과 넉 달 만에 1,900건을 적발했습니다. 関係当局、これが連携をして事情を聞くなど事実関係の確認を行っているという報告を受けています。 이들은 어업 중 엔진 고장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난민처럼 식량 확보와 생존을 위해 배에 몸을 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중국 방문 성과를 전하면서 중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 사드와 북핵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단체 면담에 그쳤습니다. 야당은 해야 할 말도 못한 조공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박 4일 동안 방중을 마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중국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전에서나 일정에서나 내용 면에서 모두 특급 예우와 의전을 다 받았습니다. 사드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중 정상회담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전초 분위기를 마련하는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추 대표는 당초 시진핑 주석과 만나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때 단체 면담과 사진 촬영으로 그쳤습니다. 추 대표는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의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해야 할 말은 하지도 못한 조공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촉구해야 될 상황임에도 추미애 대표는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시진핑 주석
열렬히 찬양만 하고 왔습니다. 이러니 한국 언론이 관심이 없죠. 국민들도 관심이 없죠. 중국 갔는지도 모르고. 국민의당도 외교적인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